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 인용이 1명이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소추안 요건이 아예 안 된다는 각하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이었고, 인용은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문영배 재판관 이상의 골수좌파로 꼽히는 서울 서부지법 원장 출신 정계선 재판관 1명이었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가결되려면 인용이 6명 이상이라야 되는데 이번에 인용은 1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밀어붙인 고위공직자 탄핵안 가운데 현재 헌재 결정이 내려진 9건의 탄핵안이 모두 기각돼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구전구패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다음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만 인용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구전구패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시키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직무에 복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좌빨 중에 좌빨인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빨리 임명하라고 아주 노골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선고일과 선고 결과에 쏠리게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당초 이달 28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월로 선고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3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 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인 31일 선고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4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재에서 윤 대통령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직무에 복귀하게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힌트를 최대한 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후 법여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헌재가 지체 없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 기각과 대통령직 직무 복귀를 통한 국정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문수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를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 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이상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도
즉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또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줄탄핵 등 국가적 혼란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진영 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헌재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업무 복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정족수 문제로 인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재 판결이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된 점은 참으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어서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파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졌으니 한 대행이 이제 마은혁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판결에서 인용 판결은 정계선 재판관 1명뿐이었다. 나홀로 인용이었다. 이처럼 당연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왜 87일이나 질질 끌었는지 그 점이 참으로 아쉽다. 그동안의 국정혼란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의 무대응과 고립을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는 국정정상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 오직 그것만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학자 출신인 김민전 의원은 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무엇보다도 이 계엄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즉시 해제했으므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엄으로 단 한 명의 시민도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각하 또는 기각됨이 마땅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은 아직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올렸습니다. 김민전 의원의 이 같은 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됐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복귀만으로는 기뻐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날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서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기뻐하겠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진 9건의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다른 공직자들 탄핵안과 그 성격이 다르고 특히 한국의 좌익 세력 더불어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 부분의 탄핵안을 인용시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온갖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도 한덕수 총리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령 기각하거나 혹은 각하 결정이나 이렇게 해서 인용하지 않은 재판관들 중에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이런 점 때문에 한 명이라도 확실한 탄핵 인용파를 지금 더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게 만역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지금 온갖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는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번 총리 탄핵 기각에서 드러났듯이 총리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임명하라는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총리 파면 사유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더구나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드시 임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하 결정을 내린 비좌파 성향 정형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도 이런 부분에서는 김복형 재판관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명의 재판관이 끝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인용하지 않는다는 쪽에 선다면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성상 8명의 재판관 중 설사 나머지 5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그게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이 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만역은 정계선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그야말로 골수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 물론이고 판사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한국이 대단히 말도 안 되는 법관 충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좌익 세력의 그 압박에 밀려서 만역을 덜컥 임명해버리고 그 만역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대행 기간에 만역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그런 악수를 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가 어떤 이유로든 만역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 그래서 그 만역 변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덕수 총리는 정말 영원히 한국 역사에서 사실상 역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이름으로 남는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애국 시민들도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만역을 헌법재판관에 혹시라도 임명하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차피 아무리 길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18일, 4월 18일이면 지금 헌법재판관들 중에 좌파 성향 재판관인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두 사람이 떠난 다음에는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 이전까지 만역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엄 이후 탄핵 정국 과정에서 초반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여러 가지 여론의 지형,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이 사실상 좌파에 의해 휘둘리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이 모두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의 발악에 가까운 그런 요소를 펼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만큼 역전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을 비롯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간 수많은 애국 시민들 또 제도권 언론의 요설 속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해온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대한 언론들 모든 그런 노력들이 가세하면서 그 불리한 여론의 지형을 뒤엎고 이까지 오게 됐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줄줄이 야당의 탄핵안을 기각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계속 다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